그래서 이게 배임죄 사건이 굉장히 복잡하고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이것을 판단하기 매우 어렵게 보고 있는데요. 내가 억울하게 배임죄로 고소를 당했다면 반드시 변호인의 조언을 받아서 수사, 재판 과정에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검사 대형로펌 출신의 이동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배임죄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보통 내가 어떤 거래 상대방과 거래를 하는 도중이나 또는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어떤 예기치 못한 재산상 손실이 발생했을 때, 또는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았을 때 배임죄 또는 업무상 배임죄로 고소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재산상 손실이 발생했다고 해서, 또는 어떤 상대방이 원하는 바를 해주지 않았다고 해서 과연 배임죄 또는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을 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은 제가 배임죄에서 무혐의 또는 무죄가 선고된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어떤 경우엔 배임죄가 성립이 되는지 여러분께 쉽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임죄는요, 먼저 주체 요건이 있습니다. 즉 배임죄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배임죄가 성립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배임죄는요, 타인 사무 처리자, 즉 남의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라는 지위에 있어야만 배임죄 요건에 해당이 됩니다. 즉 계약상 단순히 내 일을 한 것에 불과하다면, 설령 내 일을 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을 해도 나는 타인 사무 처리자의 지위에 없기 때문에 배임죄에 해당이 되지가 않는 것이죠.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자, 임대인이 세입자로부터 전세보증금 1억 4천만 원을 받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요. 그런데 임대인이 허위로 갑자기 세입자의 주민등록을 전출신고를 해버리고 집에 담보를 함부로 설정을 한 겁니다. 물론 그 담보를 설정할 때 그 임차인의 동의는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게 보증금을 날릴 그런 위험이 생긴 것인데요. 검찰에서는 일단은 이 사건이 세입자의 입장을 고려해서 이 재산을 위험하게 만든 행위다, 배임행위다 라고 해서 배임죄로 기소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좀 달리 봤는데요. 임대인이 자기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는 자기 자신의 의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즉, 세입자의 일을 대신 처리해 주는 것이 아니라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은 임대인의 본인의 채무이고 의무이기 때문에 그것을 불이행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서 세입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배임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즉, 여기서 핵심은 단순히 계약을 잘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계약을 지키지 않았고 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하여도 그 계약 내용대로 유지를 하는 것은 나의 사무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배임죄의 타인 사무 처리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결국에는 어떤 계약 관계에서 배임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그 계약 당사자 사이의 관계, 그리고 불이행한 의무가 나의 의무에 해당되는지 아니면은 다른 사람의 업무를 대신 처리해 주다가 발생한 손해에 해당되는지,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본인이 혼자서 이런 것을 명확하게 판단을 할 수가 없겠죠. 즉, 법리의 검토의 영역이기 때문에 과연 내가 어떤 업무를 하지 못해서 상대방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을 했는데 그것이 배임행위에 해당되는지 타인 사무 처리자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많이 활용이 되는 그런 원칙이긴 한데 경영 판단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기업 경영을 하다 보면은 반드시 위험을 수반을 하게 되죠. 내가 어떤 투자 결정을 하거나 어떤 계약을 하거나 이런 과정에서는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고 수익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죠. 따라서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 대표가 충분히 검토를 하고 또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합리적으로 판단했다면 결과적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을 해도 그것이 배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바로 경영 판단의 원칙입니다. 형사법 체계, 수사기관, 그리고 법원도 이런 경영 판단의 원칙에 대해서 많이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사례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어느 회사의 한 대표이사가 10몇억 원어치의 외부 용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는 이것이 중요자산 처분에 해당이 된다. 회사에 10몇억 정도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회사의 중요한 자산을 처분을 하는 것에 해당되기 때문에 따라서 이것이 이사회 승인 없이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 자체가 배임행위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좀 다르게 판단을 했는데요.
그 근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회사의 업무나 또는 사업의 특성에 비춰봐서 이 용역 계약이 반드시 필요했다. 그리고 그 용역 계약의 자금, 그 계약 대금이 업계 관행에 비춰서 과도한 것이라고 볼 수가 없었다. 또 하나는 대표가 이것을 어떤 사익을 챙기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한 것이다. 따라서 이것을 배임 행위로는 볼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죠. 거기에 덧붙여서 실제 용역업체가 용역 계약에 따른 업무도 수행한 것이 확인이 됐고요. 결국에는 이런 사례의 핵심은 대표가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득할 그런 의사가 없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성실하게 의사결정을 했다면 회사의 내부 절차를 지키지 않았거나 또는 회사의 자금이 크게 유출이 됐더라도 그것을 배임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고 본 것이죠. 결국에는 회사의 대표가 어떤 결정을 했을 때 그것이 배임행위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경영 판단의 일환으로 볼 것인지는 그 계약 관계뿐만 아니라 계약의 전후를 둘러싼 모든 사정, 그리고 회사의 대표가 어떤 개인적인 이익을 얻었는지, 그리고 실제 어떤 결정에 따른 사업이 진행이 됐는지, 그것이 또 불가피한 선택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하나하나 다 따져서 주장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십억 원의 계약을 체결했다, 그래서 회사에 큰 손해가 발생했다, 이런 것만으로 충분히 배임행위라고 의심을 받을 수가 있고, 수사기관도 이런 사정을 잘 모른다면 내가 배임행위라고 기소가 되고 또 재판을 받고 그럴 수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이나 또는 또 나의 어떤 책임, 또는 나의 지위, 이런 거에서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따라서 이런 의심을 받거나 이런 고소를 당했다면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의를 해서 과연 이것이 배임행위에 해당될 것인지, 회사에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꼭 점검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내가 어떤 결정을 하거나 또는 어떤 투자를 하거나 어떤 계약을 체결했을 때 그로 인해서 회사나 또는 상대방에게 경제적 이익이 있으면 좋겠지만 반대로 경제적인 손해가 발생할 그럴 가능성도 있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모두 배임죄가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배임죄에 처벌받을 주체, 배임죄의 대상에 해당이 되는지, 그리고 행위를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합리적으로 결정을 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수사기관에 의견을 제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 이런 사정들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비로소 배임죄에 해당이 되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배임죄 사건이 굉장히 복잡하고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이것을 판단하기 매우 어렵게 보고 있는데요. 내가 억울하게 배임죄로 고소를 당했다면 반드시 변호인의 조언을 받아서 수사, 재판 과정에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항상 강조를 하는데요, 형사사건은 단순히 대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를 해야 이길 수가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수사기관과 법원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 입장을 충분히 잘 설명을 하고 효율적인 변론 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하고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